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전화 인터뷰 끝나면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다시 한번 뵙자 이렇게 했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나오셨네요. 자,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죠.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사건의 본질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기업 대표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 대표님이라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편한 대로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제 그 권익위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아, 네, 절차에 관해서 네. 여러 사건 조사를 권익위 자체에서도 하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상의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이 공익신고 대상 기간에 신청한 후에 권익위에 신청하면 예.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동 취득. 그러면 언제쯤부터 예를 들면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취득과 뭐 신변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상에 네.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거든요. 뭐 예. 안내 받는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 다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자제하신다.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안 하시려 합니까? 네. 왜 그런 결심을? 사실 어제부로 예. 대검에서 위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로 배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검의 감찰에 이어서 공수처 수사 그리고 뭐 중앙지검 수사까지 다 이제 수사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로 사실이 이제 다 끝났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인터뷰니까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 정리를 해보시죠.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4월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받았던 시점이요. 그때로 가서 김웅 의원이 왜 그때 조성은 전 당시 이제 부위원장에게 그런 파일을 전달했을까요? 제가 뭐 그 전에 엠번방 TF 때문에 몇 네. 차례 뭐 뵀던 적도 있고 그냥 중앙선대위에서 교감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충분히 전달하면 당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러면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좀 자주 소통하셨던 관계는 아니었었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뭔가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예. 보도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도 그 지점이었거든요. 어쨌든 네. 그 순간에서는 이 사건의 뭐 위법한 여부를 딱 별개로 예. 저에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자료를 전달했던 그 부분까지 제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죠. 네. 예, 그때 김웅 의원이 당신 후보였죠. 뭐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전달했습니까? 첫 자료를 전달을 하셨을 4월 3일 2020년 4월 3일에는 뭐 예.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예. 그 이후에 5일 뒤였던 2020년 4월 8일 날은 예. 이제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고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중앙지검은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안 되고 반드시 대검에 접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당시 조 부위원장한테 대검에 접수시켜라. 이런 그러면 어떤 뜻이었습니까? 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이제 기억하시는 거니까? 네. 당시에 대검에 무조건 대검 쪽으로 접수를 시켜라. 네, 맞습니다. 그때 문건 이런 내용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뭐 봤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앞장 고발장을 보니까 이제 피고발인으로 예. 이제 당시 황희석, 뭐 유시민, 뭐 최강욱 이 분 외에 예. 어떤 특정 언론사들 중심으로 언론인들이 예. 고발인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발인으로요. 예. 선거 당시에는 특별히 또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내용까지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거기에 손준성 보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다. 이거는 언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사실 올해 2021년 예. 6월, 7월에 간략하게 이 대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예. 사실 혹시 이 사람이 검사가 보낸 권혁수 기자님께서 손준성 네, 겁니다. 말씀이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김웅 당시 후보한테 이거 전달 받으셨 다음에 이른바 이 고발사주 문건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전달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죠. 뭐 이제 구두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오인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네. 오기 전에 네. SNS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이제 상의를 드렸고 예. 그때는 뭐 정확한 뭐 전략회의나 이런 곳에서 안건으로 상의했던 부분이 아니라 예. 그냥 지나가면서 선거 기간 일주일 전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법률지원단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든지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법률지원단에 예. 전달을 했다 이 정도도 아니고 당시 예. 이제 법률지원단장이셨던 김연호 변호사님 네네.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대검에 고발장 전달할 게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바쁘니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자. 이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뵌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를 당에 인지를 할 수준의 전달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선대위원장이 박형준 지금 현 부산시장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때 박형준 당시 선대위원장 주재로 매일 전략회의가 아침 일찍 열렸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게 뭐 어떤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어요? 올라간 적 없습니다. 올라온 적은 없고 그러면 방금 말씀 잠깐 하신 걸 보니까 그 회의 끝나고 그 옆방에서 잠깐 한 몇 분 정도 만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박형준 위원장한테 얘기는 하셨다. 그 예, 박형준 위원장이 자세하게 계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정말 거의 한 5일 안팎으로 남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즉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딱 뭐 2인, 3인 이렇게 특정이 된 게 아니라 예. 뭐 전략회의에서 마쳤던 분들 그냥 잠깐 뭐 5분 잠깐 쉬었다가 가는 정도여서 그조차도 5분 남짓한 만남이었고 예.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한 1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월간조선 보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월간조선 보도에서 그쪽에서는 뭐 구두가 아니라 문건으로 줬다 이렇게 문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문건도 아니었었고 네. 그러면은 혹시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할 때 회의할 때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더라도 뭐 프린트로 조금이라도 요약해서라도 그렇죠.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카톡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공개된 자료들을 보시면은 예. 굉장히 이제 리텍스트 그러니까 문서 제작성이 필요했던 그 고발장들이었거든요. 예. 실명 판결문의 내용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저 혼자서 뭐 그 당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사무처 직원한테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었고 예. 사실 저도 굉장히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수십 장의 문서를 제가 일괄적으로 작성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정확하게 대검의 일정이 뭐 방문 일정이든 잡히고 나면 밤을 새서라도 재작성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지 예. 그것을 갖다가 뭐 구체적으로 문건을 이미 작성을 완료해서 문건을 전달하는 수준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 내부의 비공개 회의인데 그냥 그 원래 받으신 문건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그 당시에 네. 너무 정신이 없던 시기라서 예. 사실 뭐 제대로 의견을 나누지 않을 안건이면 사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그리고 김연호 변호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연호 변호사. 네. 그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이었죠. 네. 그 이분하고는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누신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도 구두로만 말씀하신 네, 그때는 거예요? 제가 문서 자체의 형태로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도 역시 이를테면 뭐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아니면 부분들도 아니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N번방 TF 안에서도 여러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여러 고발장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자 나중에 하고 나서는 그때가 거의 처음 그 얘기를 나누고 선거 마치고 난 뭐 그 후에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문서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분은 저희 당시에 그렇죠. 이제 부위원장님 이후에는 없었다. 네, 저를 통해서는 적어도 없었다. 이제 네. 적어도 당시에 주성훈 대표를 통해서는 네. 넘어가지 않았다. 네. 다만 구두상으로만 발언을 짧게 하셨다. 네. 보고를 하셨다. 그냥 저는 정말 고발장의 내용들보다 대검 방문 일정을 먼저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문서의 수준의 상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검 방문 일정 상의하실 때는 어떤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시? 그냥 너무 바빴다.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들의 일정도 너무 바빴고 그 외의 분들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법률지원단에서만 갈 거면 사실 뭐 그렇게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도 충분히 고발의 시기는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제가 얼른 바쁜 시기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4월 8일에 전달받으신 그 같은 경우는 하시는 그 이후에 특히 최강욱 당시에 이제 8월에요. 네. 당시 이제 이제 의원이 됐죠. 그 당시에는 네. 후보 의원에 대한 그 고발장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 보도 이후에 저희 이제 제보 내용 보도 이후에 KBS 단독 취재로 나왔던 내용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거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금 놀랐죠. 그럼 결국은 이제 당시 조 부위원장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결국은 당 안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웅 의원을 제가 어떤 뭐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이후는 이제 여유롭게 의정 활동 준비할 시기도 있고 또 당 소속의 당선자 신분 내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누구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당시 조 부위원장한테는 김웅 이제 당시 후보가 분명히 문건은 전달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문건으로는 결국은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조 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혹시나 당 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선거기간이라는 법정 선거기간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위법성이 크다고 더 판단했기 때문에 제보를 결심한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선거기간을 지나서 뭐 당에 전달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적어도 공익신고했던 부분과는 좀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하고요. 국민의힘 이제 해명자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이런 뭐 대응, 반응, 해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윤석열 캠프 측과 그다음 김웅 의원 그리고 뭐 정당에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전혀 해명한 바가 없고요. 모두 공작이다, 뭐 허위다라는 것들로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평가할 대응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위 주장들은 거의 다임날 수준에서 그 주장들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참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뉴스버스 제보 그 경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하셨는지, 취재를 당하신 것인지. 저도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취재를 당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또 우리 또 호기심이 많은 전혁수 기자님이랑은 충분히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 같고요.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보도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수록 사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밝히기 부끄럽지만 거의 뭐 보도 전 한 일주일 정도에는 여기서 보도 강행을 하면 저는 막
하물며 제가 김웅 의원한테 상의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사실 좀 지금에 생각하면 좀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상의는 하셨습니까, 김웅 의원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 몰랐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는 못하셨고요. 네. 자 그때 이제 이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사실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관계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보도 과정 후에 약 2주 제가 공익신고자로 스스로 밝힌 후에 1주의 시간이거든요. 이 모든 시간 중에 가장 불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쾌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 제보 자체가 제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보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고 또 자료의 제공도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기에서는 금요일 날 저의 취재원의 정보를 밝힌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셨다든지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당직은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당적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는 당에 이롭게 했던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스스로들의 권력에 내지는 어떤 당에 위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징계 내지는 출당을 시킨다고 하면 그 범죄에 동조하는 집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나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방송 출연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당사자들이라든지 국민이든 야당이든. 저는 굉장히 밝혀지기 어려운 대검찰청 내부의 윤석열 대검찰청의 비위가 이번에 좀 공개될 절호의 기회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법적 책임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들로 인해서 조금 제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걱정 좀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의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